최근 어린이 희망 직업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등장했습니다. 6살 어린이 월 수입이 수억 대에 달한다는 등 자극적인 기사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찬반 논란도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는 오늘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린이 1인 방송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현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예, 그 통계에 의하면 그 초등학생들의 그 가장 그 선망하는 직업, 그것이 그 5위로 장래 희망 5위로 유튜버가 올라왔을 정도로 그 선망하는 직업이 됐죠. 네. 예.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유튜버가 상당히 고소득을 올린다는 게 이제 일반에게 알려지면서 초등학생들조차도 유튜버가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많아진 것이죠. 네. 또 리서치에 따르면 그 어린이 유튜브 유튜버들이 만든 그 콘텐츠가 네. 상당히 구독자 수도 많고 수익도 많이 올릴 수 있어요. 예. 이제 그 이유는 보통은 이제 게임 콘텐츠가 굉장히 그 높았죠. 근데 이 어린이 유튜버들이 만드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특별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령 장난감을 갖고 노는 모습, 그래서 장난감을 어떻게 직관적으로 갖고 놀고 뭐 방법을 몰라도 네. 그래서 또 그런 것이 귀엽고 또 이쁘고 하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죠. 근데 문제는 확장성이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한국말을 몰라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이거를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만큼 확장성이 넓죠. 전 세계적이죠. 이제 한국말로 하는 컨텐츠는 한국말을 아는 사람들만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한 5천만 민족들이 이제 대상인데 이 어린이 콘텐츠는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 어린이들 속해 있는 어린이들이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확장성이 이제 용이하다는 점이 있어서 이제 상당히 많이 그 소득들을 올리고 있죠. 구독자 네.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또 하나 이제 그런 유튜브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런 어린이 콘텐츠가 가장 큰 소득을 올리고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죠. 예. 서두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6살 된 어린이가 하는 1인 방송이 그 월 수입이 뭐 억대에 달한다, 수십억에 달한다 이런 좀 소문이 무성했는데 이것도 좀 사실일까요? 예, 그 6살 어린이 보람이가 이제 보람 TV라는 걸 예. 해서 물론 이제 가족들이 운영하고는 있지만 구독자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구독자 수도 뭐 1,800만 명이 이제 넘었고 또 연간 수입도 뭐 최소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이 넘을 거다. 이런 이제 추정, 이제 광고 수입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 보도에 보면 강남에 95억 상당의 빌딩도 그 보람 채널에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라이언이라는 7살 꼬마가 이제 장난감을 이제 사용하는 후기를 이제 촬영한 거예요. 예. 그 연간 매출이 240억 정도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면 라이언이 갖고 논 장난감 후기에 예. 그 한번 보도가 유튜브에 올라가면 그 장난감의 매출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히트 상품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네. 결국 라이언 그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언이 그 장난감을 갖고 유튜브 채널에 그 다뤄줘야 콘텐츠를 올리느냐. 되는군요. 네. 이제 이게 이제 영향이 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광고가 더 많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1인 방송 같은 경우는 이게 수익 구조가 대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유튜브 채널을 올리면 예. 그 이제 1년 이제 12개월 동안에 그 구독자 수가 1,000명이 일단 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구독 시간이 4,000시간이 넘으면 네. 이제 광고가 붙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면 조회수가 1만 회 정도가 되면 약 3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오르고 예, 예. 3만 회 정도가 되면 한 편당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오른다고 대충 보고 있습니다. 예. 사정이 좀 이렇다 보니까 정말 이 1인 방송이 좀 과도한 욕심으로 여기저기 늘어나고 이게 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이 되면서 부작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은 정상적인 것보다는 좀 자극적인 것에 대해서 더 이제 많이 보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 유튜브 채널의 그 컨텐츠들이 점차적으로 자극적인 걸로 막 가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자극적으로 가는 게 이제 너무 심하게 되니까 특히 어린이 채널에 있어서 어린이한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을 시키면 아이의 정서에도 좀 문제는 있겠죠. 네. 근데 뭐 하여튼 이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문제됐던 게 최근에
그런 게 있었죠. 신림동 소름 돋는 사이코패스 뭐 도둑 CCTV 실시간 동영상. 예, 예. 그래서 택배 뭐 훔치고 뭐 가면 네. 쓰고. 결국에는 뭐 본인의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었다 이야기를 하기도 그렇죠.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자작극으로 밝혀졌는데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가짜죠. 가짜 컨텐츠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 노이즈 마케팅도 하고 이런 문제들, 불법적인 문제들이 이제 자꾸 드러나서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이게 좀 구시대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좀 밖에서 아이들끼리 좀 뛰어놀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1인 방송을 하는 것 이게 결국 부모들의 욕심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 자랐을 때 그때는 뭐 팽이나 자치기나 비석치기 이래서 거의 밖에서 놀았죠. 예. 마당에서, 그 비석치기, 골목에서. 그러니까 이제 활동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의 그 어린이들은 활동량이 아주 적고 주로 이런 유튜브 채널, 유튜브 TV 이런 것만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유튜브 채널 중에서도 교육적 채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또 교육적 채널은 보는데 돈이 또 드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또 정서 함양에 도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교육적인 콘텐츠만 많이 있다면 네.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물론 이제 옛날처럼 활동량이 적다는 점에 대한 문제점은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그걸 잘 이제 관리를 해서 유튜브 채널을 잘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러면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이런 이제 잘못된 불법적인 그 콘텐츠라든지 또는 가학적인 콘텐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해서 네. 콘텐츠의 질을 높이기 위한 네. 그런 노력들을 유튜브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유튜브가 뭐 순기능도 있고요. 역기능도 있겠습니다만 네. 가장 중요한 건 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아직까지는 좀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취미로 처음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취미나 또 재밌으니까 이제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사실은 자료를 남겨놓으면 나중에도 또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구독자들이 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소득이 많아져서 결국 아이들한테는 취미가 아니고 이게 직업이 돼버린 거예요. 네. 네. 그 직업이 되다 보니까 한 편당 얼마니까 이제 편수를 많이 만들려고 하다 보면 결국 그 강도 높은 노동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네. 이제 재밌게 노는 것을 찍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좀 뭐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노동처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노동법을 적용할 수도 없어요. 근로자가 아니니까.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방송법도 적용이 안 됩니다. 이 온라인 동영상 제공 사업자는 방송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 방송법으로 규제할 수도 없고. 근데 콘텐츠들은 어떤 가학적인 것도 있지만 어린애한테 뭐 임신, 출산 이런 것도 시키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짧은 치마를 입고 섹시 댄스를 추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정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클릭수가 많아지니까 네. 점차적으로 선정적이고 과학적인 동영상으로 가니까 아이들의 정서에도 굉장히 이제 나쁜 영향을 이제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세일브 칠드런에서는 그 이 키즈 채널에 대해서 두 군데에 대해서 이런 문제 아동 학대다 이래서 결국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노동법이나 방송법에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온라인 동영상 제공 사업자의 경우에도 방송법에 적용을 받도록 지금 방송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의 뭐 독일이라든지 EU나 이런 데서도 이런 콘텐츠에 대한 규제 방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좀 물론 이 키즈 채널이 일반인한테 좋은 순기능이 많으니까 네. 이 순기능을 살리고 역기능을 이제 죽이고 막으려면 이런 규제 방안들이 이제 네.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어쨌든 채널이 늘고 예. 있고 그에 반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적다 보니까 예. 뭐 유튜브를 규제하는 방송법이나 그리고 세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게 이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매출 규모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니까 예. 사실 또 복잡하거든요. 그 계산식이 이제 그 유튜브 자체 내에서 이제 계산을 해서 광고 수익을 주면 그 광고 수익을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유튜브가 서로 이제 분배해서 나눠가는 네.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가 이런 유튜브 채널 때문에
아주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국내에서. 네네. 근데 세금은 너무 턱없이 작으니까 네. 아예 유튜브세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서 이제 부과하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또 이제 글로벌 업체인 그 유튜브에서는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죠. 네, 그러나 결국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되니까 결국 유튜브세 신설이 이제 점점 힘을 받고 또 결국은 시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결국에는 뭐 도구가 나쁜 건 아니고 그걸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어떤 목적을 갖고 이제 사용하느냐가 문제인데 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바라야 할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로마서 12장 2절에 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이런 성구처럼 예. 네. 이런 1인 방송을 하면서도 크리스찬들이라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1인 방송을 통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한 네. 질문을 자기한테 꾸준히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외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행동들을 찾아 나서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뭐 시대가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흐름을 저희가 또 거슬러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무조건적으로 그 풍조를 따라가지만 말고 저희가 좀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좀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